외인 부대는 외국인으로 편성된 용병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외국인으로 구성된 용병 부대가 제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외인 부대이지만 이를 잠재우고 모범적인 용병 부대로 손꼽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외인 부대입니다. 오늘날 프랑스 외인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외인 부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외국인 지원자들은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적성 및 인성 검사를 받게 되며 평소 아주 사소한 지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때 탈락하게 됩니다. 이 심사를 받은 이후 통과한 지원자들은 훈련소에서 17주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 해외에 있는 자대로 파견되어 최소 5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무한 지 3년이 지나게 되면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죠. 이렇게 엄격한 심사와 훈련 과정을 거쳐 복무하게 되기 때문에 프랑스 외인 부대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대단히 전문화된 직업 군인 집단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과연 프랑스 외인 부대는 처음부터 이런 명예로운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외인 부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프랑스 외인 부대는 1831년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필립의 명령에 의해 창설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막 공격하여 점령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점령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루이 필립은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지역 젊은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대략 3,000명으로 구성된 외인 부대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프랑스 외인 부대는 프랑스 본토가 아니라 프랑스 해외 지역을 담당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 외인 부대가 창설되기는 했지만 외인 부대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었는데요. 패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나중의 전쟁을 대비하여 징병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선 공화정 체제에서 매번 선거를 통해 집권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선뜻 징병제 확대를 관철시키기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징병제를 실시하되 징병된 시민들은 해외 식민지가 아니라 프랑스 본토에만 파견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프랑스 국민들과 나름의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식민지의 경우 외인 부대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것이죠. 프랑스 해외에서의 군사적 임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창설되었기에 프랑스 외인 부대는 프랑스 근현대사에 있어서 주요 해외 전쟁 및 식민지 획득 과정에 빠짐없이 참가하게 됩니다. 외인 부대가 파견된 굵직굵직한 전쟁들로만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프랑스 외인 부대는 크림 전쟁, 1859년 이탈리아 원정, 1860년대의 멕시코 원정, 19세기 후반 아프리카 및 베트남 침략은 물론 양차 세계대전, 베트남 독립전쟁, 그리고 알제리 독립전쟁에도 투입됩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에 투입되면서 외인 부대는 점차 군대 내에서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신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외인 부대의 신화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1860년대 멕시코 원정이었습니다. 당시 외인 부대의 장당주 대위는 62명의 중대원들을 이끌고 행군하다가 3,000명의 멕시코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당주의 중대원들은 포위된 채로 최대한 버텼지만 중대장인 당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사망하여 3명만 살아남아 멕시코군에 의해 생포되었는데요. 당시 멕시코 지휘관이 이들에게 감탄하여 살아남은 3명을 프랑스 진영으로 돌려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중대장이었던 당주가 사용했던 의수인데요. 오늘날에도 프랑스 외인 부대 박물관에 당주가 사용한 의수가 보관되어 전시될 만큼 이 사건은 신화적인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프랑스 외인 부대는 정말 이렇게 명예롭기만 했던 부대였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19세기 프랑스 외인 부대에 지원했던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외인 부대에 지원했던 이들의 대부분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고향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외인 부대에 지원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오늘날과는 판이했습니다. 요즘에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치지만 당시까지는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물론 신체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자들을 모두 선발했습니다. 지원자들이 과거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혹여나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외인 부대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 내에서 일종의 도피처 혹은 삶의 마지막 보루증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및 교화 없이 프랑스 외인 부대에 입대하여 행정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식민지로 파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프랑스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학살 및 성적 학대에 끊임없이 연루되었습니다. 게다가 외인 부대원들의 대부분은 최소 복무 기간인 5년을 복무한 이후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인 부대에 복무하면서 식민지에서 거주했습니다. 프랑스 시민권을 얻기는 했지만 실상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프랑스에서 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프랑스 본토의 관리들과는 달리 식민지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까지 잡게 되고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각종 범죄 행위들을 더 쉽게 자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외인 부대의 모습은 지금의 명예로운 직업군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기득권화되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외인 부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961년의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알제리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외인 부대는 프랑스 대통령인 샤를 드골이 알제리와 독립을 전제로 한 평화협상을 시작하자 대통령인 드골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이는 알제리가 독립하게 되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알제리에 주둔하고 있던 외인 부대 자체가 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자대를 옮기게 된 부대원들이 막사를 나오면서 부른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는 샹송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에디트 피아프의 농 주느 흐게티앙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이 노래는 쿠데타 1년 전인 1960년에 발매되었는데요. 사실 낭만적인 느낌의 제목과는 달리 이 노래는 알제리 출신의 모친을 둔 피아프가 노래를 발매할 당시부터 프랑스 외인 부대에 헌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을 만큼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사를 떠났다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이후에도 프랑스 외인 부대 전체에서 행진곡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외인 부대 내에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프랑스 외인 부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프랑스 외인 부대가 오늘날 모범적인 용병 부대의 사례로 꼽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범적인 용병의 사례로 꼽히지만 식민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뭇 다른 평가가 존재할 수 있겠죠.